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24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심사 대상 지역은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곳입니다. 지역별 경선 후보자는 정읍시 이학수, 이상길, 김대중, 안수용, 최도식 5명, 남원시는 김영태, 김원종, 이정린, 양충모 4명, 김제시는 정성주, 임도순, 강영석, 나인건 4명, 완주군은 임상규, 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4명입니다. 이날 2차 발표로 민주당의 전북 지역 14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각 단체장 후보 선출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며 본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 간 결선을 진행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당 공천 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이상길, 안수용, 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학수 정읍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정체된 4년을 넘어 정읍을 다시 움직이게 할 선택의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본선에서는 후보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정읍의 변화를 위해 책임 있는 정치와 후보 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선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반드시 하나로 뭉치겠습니다. 경선은 경쟁이지만 본선은 반드시 단결입니다. 안수용 예비후보는 숫자로 포장된 성과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읍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정체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최도식 예비후보는 모든 후보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학수 시장을 상대로 감사한 조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적 아쉬움과 서운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을 위해 당의 기준과 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는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후보들은 후보 간 연대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종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 공정한 경선을 만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전격 제안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초한 김원종 남원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의 공정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 후보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이른바 기획된 경선 의혹이 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선 과정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가치를 시험하는 자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원과의 연고, 지역 기반, 활동 이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선거에 참여하고 조직적 지원을 받는 듯한 모습에 대해 평생 동안 당을 지켜온 많은 당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경선은 경쟁이 아니라 기획된 절차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공동 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두 후보와 함께 경선의 공정성을 지키고 특정 후보 중심의 구조를 바로잡으며 지역위원회의 철저한 중립을 요구하는, 그리하여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가 선출되게 하는 공동의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정 후보 내정설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고 모든 절차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위 관계자의 가족이 SNS에 특정 후보의 게시물만 올리면서 논란을 사는가 하면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명단에 지역위 입장을 대변하는 당내 인사도 포함돼 적잖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권한이니까. 공천 과정은 반발과 재심 청구, 탈당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연대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남원시장 경선 후보를 4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충모 예비 후보는 남원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 후보가 내세운 인구위기 해법의 핵심은 바로 교육입니다. 양 후보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도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며 두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개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폐교 위기 사립대 정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학생 8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한일 장신대가 지금 3년 동안 경영 위기대학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가 3년째이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재단 쪽에서는 신학과만 빼고 나머지는 좀 전북대로 이양할 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 공공의료를 결합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계획과 연계해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유치하고 이를 연구와 창업 등이 모이는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일명 IB라 불리는 공인 교육과정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리산 권역의 은퇴 세대 등을 위한 힐링, 치유형 프리미엄 라이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 여건을 잘 만들어서 청년을 좀 부르고 또 의료나 산업 또 아까 관광 이런 걸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리산이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검증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린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공약의 실체와 인맥 설계 의혹에 대해 양 후보는 해당 업체는 단순한 컨설팅사일 뿐이며 전문가 영입을 통한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대도약을 통한 전북특별시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그러나 당장 선거 현장으로 가는 대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행보보다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도정의 결실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현 지위 유지를 위해 출마하는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김제 지역에 위치한 한 금은방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10대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15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현관문과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4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쯤 전주 시내 한 찜질방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군이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고 여죄 유무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박선종 전북 창조경제센터 대표이사와 함께 희망로드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제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은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서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팜 단지는 부지 4만 9천여 제곱미터에 스마트형 1동과 단동형 2동 등 6동의 온실로 구성됐습니다. 맞춤형 재배 컨설팅과 경영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환, 최관규 예비 후보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휴대전화 기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번호 추출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던 겁니다. 예비 후보들은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만큼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 공정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특히 당내 경선에선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건데요. 이어 군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기술적 보완책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우선 동일인 명의의 복수 회선을 하나로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을 확립하고 최근 1년간 실제 사용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확인된 회선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제외하고 정지 후 단기간 내 복구된 회선 역시 조작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민선 9기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농업 햇빛연금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23일 정읍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정치적 상황보다 시민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며 정읍의 미래를 위해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소득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새만금 배후 지역인 태인에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인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군산에 구조를 투자해서 현대 울산보다 더 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 배후산단으로 활용도 좀 될 것 같고요. 기존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좀 차별화를 가질 거고요. 이 시장은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농업농촌 햇빛연금제를 도입해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와 농가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햇빛연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파악이 되고 나면 저는 조사료 전문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조사료들은 오히려 음지에서 잘 크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태양광을 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청년과 신혼 반값주택 공급과 정읍형 복합 컨벤션 센터, 내장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정읍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미래 사업은 연속성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셋째 이상 출산 때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읍형 성장 사다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생애 시작 사다리 정책으로 첫째 아이 출생 축하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둘째 1,500만 원, 셋째 이상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장교육 사다리 단계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과 거주 지원기간 연장을 통한 주거 안정화 정책도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이상길 예비후보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행사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현재 문화예술 활동은 자기부담금 구조로 인해 시민과 동아리, 지역예술인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연,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